김명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대법원 정문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회에 대하여 경례! 스피커에 올려. 마이크 풀어야지, 마이크 풀어야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일제를 힘차게 제창하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다음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피 흘려 싸우신 순국 선열을 기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정면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제36차 지각대장이자 사법사례법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이 자리에는 오늘도 변함없이 국민의힘에서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당대표 권한대행이신 주호영 의원께서 함께하여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초선이신 경북 안동시 예천군 출신의 김형동 의원께서 1인 피켓팅 시위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국회의 바쁜 일정으로 우리 당대표이신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의원님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의원님의 말씀을 민주주의의 기본 조직 원리는 삼권분립이고 삼권분립의 최후 보루는 독립되고 중립된 사법부의 존재입니다. 대법원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부끄러운 김명수 씨,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을 위해서 36일째 이렇게 나와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비상시국연대 여러 회원님들, 또 애국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퇴진을 외치면서 이렇게 모여있는 저들 자신도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 현실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조그마한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상황 자체가 부끄러워서라도 사퇴했을 겁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인격과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퇴 자체를 애초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순간까지 이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지 아니하고 이념에 사로잡혀서 판결하고 법원 내 특정 이념 서클들과 어울려서 이익을 공유하면서 요직을 차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해서 단호하게 싸우기는커녕 안에서 스스로 알아서 눕고 이념으로 눕고 이해관계로 눕는 이런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출근길에라도 차를 열고 내려서 이 국민들의 외침을 들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자기가 우리를 설득할 수 없다면 바로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그만두는 것이 순리입니다. 후배 판사들, 법원 증언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외치는 이 모습이 참으로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소위 권위주의 시절, 독재정권 시절에도 대법원장부터 앞장서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은 먼저 알아서기는 사자가 죽으면 죽은 사자도 무서워서 딴 짐승이 함부로 못한다는데 사자 몸 안에서 벌레가 생겨서 사자 몸을 먼저 깔아먹는다고 합니다. 사자 신중충이죠. 김명수 대법원장이야말로 사자의 몸에 생겨서 사자 몸을 깔아먹는 사자충이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저러다가 말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있는 것을 용서할 수 없고, 비록 지금 의석은 102석밖에 안 돼서 국회 차원에서 탄핵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지만은 이것이 잘못되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자 사법부 독립과 중립을 망가뜨린 사람으로 기록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김명수 대법원의 문제점을 일일이 백서로 만들어서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고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빠르면 5월 중으로 늦어도 6월 중으로 김명수 대법원 비리 관련 백서를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모아서 어떻게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고 어떻게 쟁취한 사법부 독립이었습니까? 지치지 말고 끝까지 퇴진하는 그날까지 힘을 합쳐서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사법부,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근한대행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36차 기자회견은요, 국민노동조합, 그리고 국민건설노동조합, 그리고 대한민국 퇴진공무원노동조합 등 국민노조원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연사는 국민노조위원장이며 자유연대 대표이신 이희범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또 새롭게 시작되는 김명수 퇴진 투쟁에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대행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제목이 사법 살해범 오늘 김명수 주호영 온다고 기자들이 지각대장 많이 왔네요. 김명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이거는 기자들이 많이 왔어요. 예. 사법 증명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이 저는 이런 기자를 인간이 찍고 있습니다. KBS 무섭게 기자, 지금 대법원 청사를 사진 기자. 이런 나라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기자들이 많이 왔어요. 국가에서도 이런 인간이 대법원장이 나라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땅에만 왜 이런 인간들이 대법원장을 하고 각부 장관을 하고 이렇게 있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같은 얼치기가 대한민국에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보면은 지금 자유민주국가에서도 문재인을 세계 지도자로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로 인정을 안 합니다. 미국에서도 최고 우방국 미국에서도 문재인을 정치적 파트너로 생각 안 합니다. 일본에서는 더더욱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원칙이 없이 시시때때로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문재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산국가에서는 문재인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회의 평등, 가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시진핑이 했던 말을 똑같이 2년 후에 문재인의 취임사에서 그걸 받았어, 표절했어, 낭독하는 그 인간 시진핑이가 좋아해야 되고 김정은이가 좋아해야 되는데 시진핑이가 문재인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국빈으로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밥 먹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은 또 어떻습니까? 문재인을 인정합니까? 삶은 소대가리 같은 인간, 태어날 때부터 바보 같은 인간.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면 문재인은 어느 나라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국제 미아가 됐습니다. 이런 자격 없는 인간이 대한민국 청와대에 앉아서 거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끌어모아 갖고 대법원장에 앉히고 각부 장관에 앉히고, 그러니까 나라 꼴이 꼴입니까? 나라 꼴이 진짜 대한민국 70년 헌정사에 이렇게 나라 꼴이 꼴이 아닌 나라 시국이 없었습니다.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바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재인과 그 일당들의 문제가 아니고 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에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각성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정치에 관심도 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치가 발전이 있고, 저런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대법원장이니 판사니 저런 짓 못합니다. 지금 저는 제가 볼 때 김명수의 대법원 대한민국 역사를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판결을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를 뒤집어 엎고 있는 인간이 바로 김명수와 그 수하 판사들입니다. 저희도 4.3 사건을 항쟁으로 4.3 사건으로 무장 폭동 반란 세력을 지금 항쟁 민주항쟁 세력으로 해서 무려 1조 8천억 수조 원의 보상을 주려고 지금 계속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판사들을 하루속히 정리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사법부에 의해서 대한민국 역사가 뒤집어지는 불행한 사태가 계속 중복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어떻게 되든 간에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는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고 국민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아까 주호영 대표도 왔다 가시고 많은 의원들이 오시는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낮아져라. 낮아지면은 물이 그곳에 다 모이고 쌓이고 합니다. 노자의 도덕경 상선 약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의 철학을 배우면 그렇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서 물이 와서 제일 낮은 곳을 채우고 모이고 해서 많은 생명을 길러내는 것이 물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물의 철학을 배워서 가장 낮은 곳으로 다 찾아가서 물이 생명을 살리듯이 죽어버린 우리 나라의 대한민국의 정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출발점을 상선 약수의 물의 철학을 통해서 깨달아서 대한민국을 부디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범 비상시국연대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 또 귀한 분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박범계 장관의 호를 알려 주신 분입니다. 박범계 장관의 호가 뭔지 아십니까? 양아치입니다. 바로 그 박범계 장관의 호를 가르쳐 주신 충남 서천시 서천시 보령군 출신 삼선의 김태흠 의원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예, 저 김태흠 의원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4년째인데 이 나라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각 분야마다 지금 망가지고 이 나라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경제가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외교 안보가 나아졌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문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를 지탱하는 그런 헌법과 법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파괴됐습니다. 또 도덕과 상식이 무너지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비상시국 연대 여러분들께서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외침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돼서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서려면은 또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이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몸을 던지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비상시국 연대 여러분, 여러분들의 외침과 메아리가 이 나라를 바꾼다 하는 생각으로 함께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늘 사랑합니다. 예,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차게 싸워주고 계시는 김태형 의원에게 힘을 실어드리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범계 장관의 호를 알려주신 김태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양아치 박범계도 물러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홍충남부 여성의 잔잔한 파워로서 연설을 해주시고 계시는 고부미 농부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아침 일찍 나오시는 경찰관 여러분, 국가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요즘 곰곰이 생각해보면 소급입법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신우의 아들은 간호사입니다. 그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오피스텔은 전혀 주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11평짜리 오피스텔을 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어머니가 올라오셨습니다.
11평짜리에 부부가 살고 아이가 살고 장모가 살고 할 수 없어 옆에 있는 11평짜리 바로 옆동에 있는 거를 하나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 때는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장모 11평짜리 아파트에 손녀 손조와 같이 살고 부부는 11평짜리 아파트 오피스텔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6년을 살았는데 주택 청약부금을 쓰려고 하니까 그것이 1가구 2주택이랍니다. 어찌하여 1가구 2주택입니까? 법이란 그때 그 법을 적용해야 되지, 지금 와서 소급입법으로 시골 농촌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5평짜리 마곡간 같은 집 한 채 가옥대장에 기록되기를 5평이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1가구 2주택이랍니다. 어떻게 하여 소급입법에 대한민국이 다수당이 가지고 있는 행포에 이 자그마한 농부와 시골에 있는 5평짜리 가옥과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짓밟고 있습니까? 이게 법입니까? 대법원장이 이렇게 계시니 이 법을 적용하여 못 살게 되고 청약도 못 놓고 7살짜리를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하여 그 오피스텔을 처분하였더니 1가구 2주택 빼박이랍니다. 양도소득세 70% 내고 나니 취득세 4.6% 냈습니다. 오피스텔 구입 시에는 4.6%, 1가구 1주택을 할 거면 1.2%를 내고 있습니다. 4.6%의 취득세를 내고 나면 양도소득세 70% 공인중개사료를 주고 나니 샀던 가격에 2천만 원을 물어주고 두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지금 얘들은 나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입법을 소급 적용한다면, 다수당의 행포가 있다면 저희는 가만히 생각해서 어제 90난 아버지인데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왜 소주 끓이다가 부지깽이로 나 때렸냐고, 이거 아동학대 아니냐고, 아버지 왜 산에 가서 한 짐의 나무를 해왔느냐고, 이것도 소급 적용하면 아버지나 아동학대고 살림법 위반이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저는 어찌해야 됩니까? 손주들 있는 데는 어떻게 법을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법원장이 거짓말하고, 대법원장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후배 판사를 뇌물로 바치는 이런 사람이 있으니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작은 농민, 아주 소시민은 어디로 가서 있어야 됩니까? 저희 아버지 소주 끓이다가 소주깽이 부지깽이로 나 때린 것 아동법 위반으로 분명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내일 고소장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기에 계시는 여러 경찰관님, 대화경찰관님 저인데 가르쳐 주십시오. 저 아직까지 경찰서에 상 준다 그래도 안 가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순사들 있는 데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시대 90살 아버지가 순사들인 데는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경찰관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부지깽이로 나를 패고 부지깽이로 때리고 소주 끓이는 소방망이로 나를 때렸습니다. 왜 때렸냐고 물었더니 불가에 가면 옷에 불 붙는다고 때렸습니다. 그래도 아동학대입니다. 저희 아버지 아동학대범으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소급입법하면 청년들, 그때 그 법으로 산 오피스텔 산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11평짜리에 장모, 손주, 손녀, 그리고 부부 5명이 한 집에 살아야 되는 그런 돼지막 같은 세상을 지금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법원장님,
제발 좀 다수당의 행포를 본인이 물러나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작은 시민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동 학대법으로 가슴이 찡합니다. 자, 이번 보궐선거의 그 국민의힘 후보, 야권 단일 후보 승리의 원동력이 바로 이 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역할이 컸는데요.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이꼴 내로남불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노정희 대법관이고 바로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낸 대법관이 있는 반면 제때 출근도 못하는 지각대장 김명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노조 사무총장 김준용 총장께 멋진 연설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선거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먹구름이 좀 거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 앞은 아직도 먹구름이 가득 낀 겨울입니다. 왜냐? 엿장수 판사 김명수가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11월 3일 민주노총이 총파업한답니다. 근데 법원도 파업하는 모양입니다. 김미리 판사라는 어떤 여자 판사가 병가를 냈답니다. 왜냐? 자기가 판결하기 싫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뭐 노동조합도 파업하고 법원도 파업하고 대한민국 아주 좋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하니까 최저임금을 높여가지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엊그저께 대법원에서는 뭐가 열렸는지 아십니까? 법관 대표자 회의가 열렸답니다. 거기에서 김명수가 단상에서 거룩하게 앉아서 좋은 판결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인간입니다. 김미리 판사 좋은 판결 합니까? 김미리 판사는 그렇습니다. 조국의 조카 주범은 징역 1년 때리고 돈을 전달한 종범과 심부름은 징역 1년 6개월 때렸습니다. 지 맘대로입니다. 이거 엿장수 판사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요직에 평균 2-3년이면은 발령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명수는 4년간 그 자리에 유임시켰습니다. 저것이 대법원장입니까? 저것은 엿장수입니다. 대법원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판결이 오락가락합니다. 엿장수 맘대로입니다. 과거 양승태 대법관 시절 사법농단으로 어떤 판사들이 재판을 받는데 누구는 무죄고 6년간 유임한 판사한테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법원의 판결들이 이렇게 엿장수처럼 오락가락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놓고 이 대법원에는 큰 건물에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큼지막하게 새겨놓고 있습니다. 이거 다 사기입니다. 청와대의 춘풍 추상 액자나 대법원의 자유와 평등과 정의라고 새긴 저 글귀들은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불온한 무리들이 깜냥도 안 되는 자가 춘천지방법원에 있다가 대법관도 거치지 아니하고
문재인의 성은을 집어서 대법원장이 되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 앞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되고 불의한 권력에 충성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엊그저께 서울시에서 시장에 떨어진 박영선은 그랬습니다. 내년에 목련꽃 필 때까지 열심히 단결하자 그랬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 목련꽃이 필 무렵 그들은 꽃봉오리가 이쁜 목련꽃이 아니라 비바람에 떨어져 까맣게 색이 바래서 썩는 목련 꽃잎들이 될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기치를 내세우고 상권 분립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이 대법원이 엿장수 판결을 마음대로 하여 국민의 분노가 대법원을 침몰시킬 것입니다.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서 반드시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법복을 벗고 변호사가 됐을 때도 그 후과를 물어서 국민의 분노로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엿장수 판사 김명수 그리고 그들에게 콩고물과 떡부서기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법관 대표자의 침묵으로 일관하는 엿장수 판사들은 공범입니다. 그들도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응징 앞에 겸손한 자세로 단두대 앞에 목을 늘어뜨려야 될 것입니다. 침묵하는 법관 대표자 회의도 엿장수들이요, 엿장수 판사의 두목인 김명수는 거기서 거룩한 자세로 좋은 재판을 하라고 했는데 김미리 판사는 병가내고 토꼈습니다. 이것이 좋은 재판입니까? 이것이 올바른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지키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모습입니까? 사법부는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반성해야 됩니다. 권력을 탐하고 사리사욕을 탐한 더럽고 추잡한 엿장수 판사 김명수는 반드시 국민에게 응징받고 응징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엿장수 판사 김명수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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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역시나 지각대장 김명수는 9시가 넘었는데도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에 지각대장이라고 잘 넣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자는 상권 분립의 중요한 축인 사법부를 살해한 사법 살해범입니다. 그 살해범이 대법원 꼭대기에 앉아있는 한 우리나라의 상권 분립은 요원합니다. 자, 다음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다음 연사는 국민건설노동조합의 최준익 위원장이십니다.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최준익입니다. 과거 30대의 건설 현장에 들어가서 망치를 두드리고 이 나라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나도 잘 살겠지. 열심히 일하면 대한민국이 잘 되겠지. 이 나라가 잘 되면, 이 나라가 잘 되면 감히 누구도 넘보지 못할 그런 거대한 왕국 대한민국이 되겠지. 지금 망치질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대한민국은 열심히 일하는 자의 나라가 아니고 거짓말 잘하고 말 잘하는 그런 인간들이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저 윗자리에 앉아서 건설 노동자 현장에서 망치 두드릴 때 국사방 들고 나무 망치 세면 땅땅땅 때려가며 대한민국 노동자들을 우롱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인간 존중에 그런 권리말도 말살시켜가면서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저 수장 무슨 념치가 있길래 지금도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김명수 각성해야 됩니다.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저 자리에 앉혀놓고 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놈 뽑아놓으면 잘 되겠지. 이 자식 저 자리에 앉혀놓으면 잘하겠지. 그렇게 속아가면서 올려놓으면 그놈이고 그놈이 또 선택한 그 자식은 개자식이고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36일째랍니다. 무슨 똥배짱으로 저렇게 뱉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44일을 꼭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나마도 이걸 최대한 존중합니다.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존중해드리는 겁니다. 44일째 되는 날 꼭 내려와 주십시오. 김명수 이제 내려와. 대한민국 국민들 다 네 꼴 보기 싫어한다. 우리도 너 때문에 저 꼴 보기 싫은 그보다 더 우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각성들 하십시오. 대한민국 맨 밑바닥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가 뭉치면 어떻게 된다는 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풀뿌리 민족은 밟아도 꺾이지 않고 일어난 것이 바로 풀뿌리입니다. 이런 힘이 뭉치면 어떻게 되는지 감히 상상해 보십시오. 좋은 말 할 때 그 자리에서 김명수 내려오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건설노조위원장 최준익 위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김명수가 2017년 9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년 임기를 다한다고 생각을 하면 2023년 9월쯤이면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신임 또 대법원장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진영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 하면 그 대통령 5년 임기가 2022년부터 시작이 되면 김명수는 그 대통령 자유를 사랑하는 자유진영의 대통령의 정권에서 대법원장을 마치게 될 텐데 지금의 양승태 대법원장의 꼴을 따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전에 김명수는 그 이전에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자, 김명수 지각대장, 김명수 집에 가라. 사법 살해범
김명수는 집에 가라. 지각 대장 김명수는 집에 가라. 우리 뿔난 엄마 더러운 놈! 사기꾼! 나쁜 놈! 내려와라! 김명수! 더러운 놈! 사기꾼! 내려와라! 들어갔습니다. 김명수! 내려와라! 사기꾼! 내려와라! 아,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뿔난 엄마 지금 보셨죠? 저기 김명수 버젓이 뻔뻔하게 이 자리를 리무진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갔습니다.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나쁜 놈, 더러운 놈, 치사한 놈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입에 더럽습니까? 아닙니다. 저 인간은 우리에게, 뿔난 엄마에게 분명하게 더럽다, 나쁜 놈,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왠지 아시죠? 우리가 여기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 경찰이 왜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까? 저 인간 하나 때문입니다. 저 인간이 빨리 내려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거짓말, 입만 벌리면 거짓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이 수장, 이놈이 무슨 수장입니까? 나쁜 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우리는 분합니다. 이렇게 엄마들이 자식들 잘 되고 부모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잘 사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김명수 같은 놈 때문에 거짓말하고 나라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인간이 있는 한 우리 엄마들은 편하지 않습니다. 왜? 나라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번 지방선거 어땠습니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민심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눈초리가 그만큼 많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김명수 느껴야 하지 않습니까?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정, 자유 이런 거를 외치고 있음을 왜 모릅니까? 우리 김명수, 뻔뻔한 김명수, 나쁜 놈 김명수, 사기꾼 김명수 빨리 내려오라고 우리 여기 건설위원장님이 44일 되는데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당장 내려와야 됩니다. 며칠도 아깝습니다. 빨리 내려와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 여기 있는 경찰들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김명수 내려와라. 사퇴하라. 나쁜 놈, 더러운 놈 빨리 내려와라. 감사합니다. 예, 뿔난 엄마 TV의 이승효 대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퇴직 공무원 노동조합의 문경철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4.7 보궐선거 우리가 해냈습니다. 25개 구청, 24개 민주당 북정정부 성희롱 자치구 우리가 해냈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우리가 당선시켰습니다. 부산시장도 당선시켰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는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여기 경찰관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켰습니다. 만약에 박영선이가 당선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 전초전에 있습니다. 공산주의 전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민주주의를 일으키는데 용기가 납니다. 지금 공직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이 민주노총에 빌붙어서 거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미군 철수 이걸 내시고 있습니다. 정공로 민주노총에서 탈퇴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라. 여러분이 앞장서서 경찰 파이프로 두드려 패고 불 지르고 정공로는 이 시간 즉시 민주노총에 사퇴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라. 또한 김명수 풍산계 똥개라고 하겠습니다. 청와대에 풍산계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보내줬습니다. 그 똥개 밑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김명수는 사퇴하라! 김명수는 사퇴하라! 민주노총 법원 노동조합은 빨리 탈퇴하고 김명수를 출근 저지하고 김명수 사퇴 앞장서라.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 퇴직공무원 노동조합 문경철 위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청와대 풍산계가 김정은이가 준 겁니까? 그러면 서열이 제일 높겠네요. 그러니까 풍산계 밑에 그다음 이게 김명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우리나라 서열의 정체가 오늘 낱낱이 드러났군요. 자, 지금까지 제36차 김명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상시국연대 주최 자유연대 주관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유튜버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경찰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제37차 기자회견에서는 반드시 김명수를 체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